캐나다 밴쿠버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 평범한 월요일 아침, 한 아이가 입고 온 옷 한 벌 때문에 교실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의 정체는 고작 2만원짜리 한국 로컬 브랜드 후드티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옷 한 장이 한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년간 세계 각지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온 한 아버지가 정작 사춘기 중학생 아들과는 어색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김 부장의 K-리포팅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장의 후드티가 불러온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한 생생한 현장 보고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저와 제 아들 사이에 생겼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몇 달 전 밴쿠버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가기 전에 아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 딱히였죠. 20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왔지만 정작 중학생인 제 아들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강남의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10대들이 즐겨 찾는다는 매장들을 헤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요즘 애들은 도대체 뭘 좋아하는 건지. 캐나다 애들 취향은 또 다를 텐데. 화려한 글로벌 브랜드들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거기서도 살 수 있잖아. 뭔가 한국스러운 걸로. 그렇게 한국 로컬 브랜드 코너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 후드티였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했고 가격은 2만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후드티였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입으라고 하자. 그때만 해도 이 무심한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제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겠지. 아들과 가까워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20년간 해외 곳곳에서 복잡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켜왔지만 아들과의 관계만큼은 여전히 서투른 초보 아빠였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하니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쇼핑백을 건넸죠. 자, 이거 아빠가 사온 거야. 아들은 후드티를 꺼내보며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감흥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 또 실패했구나 싶었습니다. 그저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예의 정도의 반응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아침, 아들이 제가 사온 그 후드티를 입고 학교에 가려고 하더군요. 오늘 그 옷 입었네? 응, 나름 편하긴 해서. 이 역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문을 열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대박 났어. 처음에는 시험을 잘 봤나 싶었는데 아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후드티 입고 갔는데 친구 맥스가 보자마자 너 그 옷 어디서 샀냐? 고 물어보더라고. 한국에서 샀다고 했더니 리얼리 코리아? 하면서 친구 아이린까지 달려와서 난리가 났어.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후드티를 본 캐나다 친구들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 BTS 뷔가 입었던 스타일이랑 비슷하다. 너는 무슨 한국 그룹 좋아해? 한국 어디 브랜드야?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하더군요.
순식간에 아들은 반 친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패션 피플로 강제로 등극했습니다. 평소 패션에 전혀 관심 없던 아이가 말이에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요. K-팝이 빌보드 차트를 평정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접수한 건 뉴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10대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는 몰랐죠.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라벨 자체가 하나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10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율이 지난 3년간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를 넘어서 패션, 뷰티, 심지어 음식까지 우리 문화는 이미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고른 2만원짜리 후드티 한 장이 사실은 수십억 원 규모의 한류 산업이 만들어낸 거대한 브랜드 파워의 산물이었던 셈이죠. 아들은 그저 그 혜택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후드티가 단순히 아들의 학교 생활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아들이 거실로 나와서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빠, 이 브랜드 좀 봐봐. 내가 입은 후드티 만든 곳이야.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아 그 브랜드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세련되고 트렌디한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오,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멋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뷔야. 방탄소년단 멤버. 아들이 보여준 영상 속 가수는 정말 잘생겼고 스타일리시했습니다. 이 친구가 뉴스에서 보던 가수구나. 아주 근사하네. 노래도 좋고. 아빠는 한국에서 살면서 K-팝 안 들어. 아빠는 주로 트로트를. 말하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좋지. 그런데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도 학교에서 나왔을 때 애들이 완전 좋아했어.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팝,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심지어 한식까지. 어릴 때 캐나다에 간 아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무심결에 부끄러워했던 한국스러운 것들을 아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년 전 해외 출장을 다닐 때만 해도 상황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한국 것보다는 서구적인 것이 더 선진적이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이 진짜 느껴집니다. 제가 가져온 한국의 문화가 아들과 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중에 한국 가면 이런 브랜드 매장도 구경하고 싶어. 당연하지. 다음에 한국에 오면 그때 함께 가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곳 캐나다의 문화와 취향을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정작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건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의 문화였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출 실적이나 경제 성장률로 느꼈던 자부심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들과의 관계는 좋아졌지만 대신 다른 종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몇 개월 후 다시 밴쿠버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가기 전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선물 고르기가 막막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대신 제 책상 위에는 아들이 보낸 상세한 주문 리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후드티, 맨투맨, 바지, 모자, 심지어 양말까지 브랜드명, 사이즈, 색상이 정확하게 기재된 엑셀 파일이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아들과의 메신저 대화창은 온통 쇼핑 관련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거 사이즈 M 있나? 이 색깔로 주문해줘. 한정판이래. 빨리 주문해야 돼. 친구 맥스가 이것도 구해달라고 했어. 20년간 LNG, 석탄, 철강, 수억 달러짜리 계약서를 검토하던 제가 이제는 10대 패션 아이템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 프로젝트보다 더 복잡한 게 브랜드마다 살짝씩 다른 사이즈를 아들한테 정확히 맞추는 일이었고, 대규모 플랜트 건설 일정보다 더 촉박한 게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 스케줄이었어요. 어지럽게 널린 택배 상자들과 주문서들 사이에서 가끔 현기증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옷들을 받고 기뻐할 아들의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들의 얼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 여유롭게 혹시나 하며 택배 배송 조회를 하던 중이었어요. 아들이 특히 신신당부했던 그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 당일 새벽에 온라인으로 주문에 성공했던 바로 그 신발 말입니다. 배송 추적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상품이 경기도 물류센터에서 대기 중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틀어질 뻔했던 그 순간보다, 카타르 고객사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던 그때보다도 더 서늘한 등줄기의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대안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택배 회사에 긴급 배송 요청을 할까? 아니면 출국을 하루 늦출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정말 아들 바보 아빠가 되어버렸구나. 결국 그 스니커즈 때문에 출국 당일 새벽까지 택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막차를 타듯 간신히 받을 수 있었지만 공항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도 밴쿠버에 가족을 보러 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들의 주문 리스트는 점점 길어지고 제가 감당해야 할 K-셔틀 업무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끔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예전에는 아들과 대화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 직원보다 전문가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2만 원짜리 후드티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감사해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들의 쇼핑 요청과 제 K-셔틀 생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 부자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아마 더 흥미진진한 K-셔틀 에피소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 부장의 K-리포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